영화 파묘가 올해 처음으로 관객 400만을 돌파한 영화가 됐습니다. 개봉 9일 만으로 서울의 봄보다 빠른 속도인데요. 영화 속 숨겨진 항일 코드가 관객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파묘를 비롯해서 이번 연휴 볼만한 영화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파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400만을 돌파했는데 출연한 배우들만 봐도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배우 등 화려하거든요. 네. 이들이 출연한 영화 파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오컬트 영화라는 장르입니다. 네. 그래서 오컬트 영화는 되게 이제 초자연적인 미스터리 현상을 다룬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돈을 주겠으니 묘를 이장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묘를 이장해봤더니 뜻하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장이라고 하면 행복과 건강을 이제 바라는 것인데 전혀 뜻밖의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궁금증을 유발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좀 이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오컬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흥행세를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분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빠르게 관객이 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요, 이 작품 자체가 관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잘 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요? 뭐 예를 들면은 흉한 것이 나왔다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그 흉한 거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니까, 그래서 이미 선 예매량만 해도 서울의 봄을 뛰어넘었던 그런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본격적으로 알리기 전부터 관객들의 흥미를 잡아 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기력도 다 출중합니다. 그래서 풍수사, 장의사, 무당에 이르기까지 김고은, 이도현, 유해진, 최민식 배우가 그 캐릭터가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흥미있게 잘 풀어갈까? 그래서 이 장재영 감독이 정말 오컬트물의 장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묘라는 건 결국에는 묘를 파서 이장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파도 뜻하지 않은 이야기가 뛰쳐나오니까 그것이 오히려 입소문을 더 타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흥미로운 부분이 보통 영화하면 MZ세대들에게 흥행을 일으켰다, 특정 네. 세대에게 좀 크게 관심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파묘는 중장년층까지 네. 전 세대가 좀 아우를 만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만 돌파가 일주일 만에 가능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오컬트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봅니다. 특히 청소년과 20대가 많이 네. 보는 장르인데, 그런데 그 장르가 왜 이렇게 좀 낯서냐면 서양식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퇴마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한테는 좀 낯선 측면이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도 아니고, 또 사바 같은 경우에도 종교적인 색채가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서양은 되게 이제 종교나 퇴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 오컬트물인데 이 파묘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풍수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또 신비한 어떤 어떤 크리처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뭔가 영화관을 가야만 하는 이유를 좀 부여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IPTV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나오기 전에 뭔가 확인해봐야 되는 게 있어야 젊은 층들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성세대에게 익숙한 내용,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또 SNS에 보고 왔다라는 것을 올릴 만한 그런 내용을 적절하게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전 세대가 지금 관람객으로 찾고 계신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예고편을 좀 봤는데 살짝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있었는데, 의외로 항일 코드나 다른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오컬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섭기 때문에 공포 영화에서 네. 찾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포감 중에 너무 잔혹한 내용을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적절하게 좀 그런 부분들 좀 억누르면서 흥미를 유발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뜻하지 않게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항일 코드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장 인물부터 보면 이렇게 최민식 씨 같은 경우에는 상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상덕은 바로 이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였던 김상덕 선생의 실제 이름이고요. 유해진 씨 같은 경우에도 영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 고영근 의사입니다. 이게 민비 시해범을 네. 이렇게 총격으로 암살을 했던 그 의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김고은 씨 같은 경우도 화림이라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한인애국당 활동을 했었던 이화림 선생이었고요. 이도현 배우 같은 경우도 봉길이라는 이름을
이름을 사용하는데 봉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윤봉길 의사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보국사라고 하는 그런 약간 암자 같은 곳이 등장하는데 이 보국도 결국에는 나라를 이제 보호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또 여기에 이제 주지로 있으신 분이 이제 김원봉 선생 이름을 따가지고 또 주지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또 차량 번호 같은 경우에도 0815 네.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0301 3.1절 그리고 이제 1945 1945년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숫자들까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흔히 말해서 항일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 항일 코드에 해당되는 것들을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일단 관람을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관객들이요. 예, 그렇죠. 네. 처음부터 그런 걸 홍보했다고 그러면 저거 뻔한 내용 아니야라고 해서 안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항일 코드만 부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장재현 감독 스타일 자체가 좀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맞습니다.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이제 풍수사인 최민식 씨가 100원짜리 동전을 이 파묘 이후에 묘자리에다가 던지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왜 100원짜리를 던졌을까라는 궁금증을 유발을 했어요. 그래서 대개 이장을 하게 되면은 동전을 던지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묘를 잤었다라는 어떤 대가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악지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100원짜리를 던지거든요. 근데 악지면은 좀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0원짜리를 던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원짜리가 흑색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던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500원을 던지면은 최고 높은 가격이잖아요. 동전 중에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던졌는데 이걸 가지고 아니 100원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건데 그럼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왜군을 이제 물리친 그런 혁혁한 영웅인데 그러면 그걸 의식했느냐라고 감독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장재현 감독이 그거는 아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넣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제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해석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묘자리라든지 풍수라든지 뭐 대살굿이라든지 영화에 나왔던 그런 장면들에 대한 해석, 의미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 또 이제 일본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크리처 네. 괴물이 등장하거든요. 도대체 저 괴물은 왜 등장하는 거냐? 음향사가 또 그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음향사는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들이 온라인에 쏟아져 나오니까 젊은 층들은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면서 해석을 또 덧붙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관객몰이에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빠른 기세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파묘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또 기대를 모으는 신작이죠. 듄 파트 2.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편보다 지금 현재 250% 이상 네. 첫날 흥행 스코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이고 이 영화가 팬들이 많아요. 네. 팬들이 많은 이유는 스타워즈나 뭐 왕자의 게임과 같은 SF물의 시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듄을 가지고 차용을 해서 많은 SF물이 이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팬들이 일단 많아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흥행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풍수에 비해서는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그 듄 2를 많은 분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초반부에 굉장히 많은 흥행을 기록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듄 파트 2를 기대하면서 저도 보러 갈 마음으로 듄 파트 1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약본을 좀 찾아봤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보지 않아도 관람해도 됩니까? 네, 일단 그런 점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감독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2~3시간 분량으로 집어넣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2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편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씬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웅장하고 강력한 전투씬, 그래서 CG로 만든 사막에서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전투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희귀 자원을 둘러싼 다툼,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편에서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원작에 있었던 내용보다는 그 사막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비한 부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서 보시는 재미를 가지면 더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연휴 참 볼만한 영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남은희, 김영옥, 박근영 80대 배우들의 묵직한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 소풍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손익분기점
정도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작품이 제작비가 12억 원밖에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25만 명이에요. 그래서 30만 명을 이미 훌쩍 넘겼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뭐 건국정제도 그렇습니다만 소규모 영화들이 손익분기점을 낮추면서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고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랜만에 동창생들이 모여서 고향인 남해를 여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계절적으로도 맞고요. 또 소소한 그런 훈훈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또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만한 영화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듄도 말씀드렸지만 SF 영화를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흥행에 성공했고 또 소규모 영화로서의 그런 성과도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국제영화제도 초청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이제 초청이 됐는데 하와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보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웨일 다잉이라든지 존엄서 같은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담아냈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임영웅 씨가 자신의 OST로서 이제 모래알갱이를 허용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뭐 임영웅 팬덤도 있는 데다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따뜻한 영화로서의 모범적인 사례를 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와이 영화제에서 좋은 그런 성과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또 잠깐 건국전쟁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벌써 100만을 돌파했고요. 감독이 5편까지 계획하고 있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 정치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 가운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다뤘던 작품에 이어가지고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정치 인물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가 100만을 돌파한다는 건 사실 쉽지 이제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을 돌파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탄생한 1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내년에 3월 26일 날 2편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애초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더 보여주겠다라고 감독이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 이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국 1세대의 희생을 좀 보여주겠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사실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만 기여한 게 아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기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여주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그 세대의 이야기 또 국민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고 5편까지 뭐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흔하지 않는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좀 초점을 맞춰서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볼만한 영화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블록버스터가 아니고 다양한 영화들이 이제 관객들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